안녕하세요, 리뷰어입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무기기는 단연코 마우스와 키보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할 제품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무선 키보드입니다. 키보드는 현대사회에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제품인 만큼 중요하고 쉽게 구매할 수 있는데요. 인터넷에 키보드만 검색해도 정말 많은 제품이 나옵니다. 먼저 키보드를 구매하실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 알아야 합니다. 내가 게임용으로 사용할지 아니면 회사나 집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할지 가장 많은 빈도수가 어떤 부분인지 알고 계셔야 합니다. 게임용 키보드는 대부분 오른쪽 숫자 패드가 없고 빠른 반응 속도를 내기 위해 유선인 모델이 많아요. 반면 업무용으로 사용할 키보드는 풀배열이나 자주 쓰지 않는 키를 뺀 배열, 그리고 유선과 무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키보드를 사용할 장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요즘 키보드 입력축이 정말 다양합니다. 발축, 적축, 청축, 흑축 등 이런 입력축은 키보드를 눌렀을 때 나는 소리인데요. 만약 내가 집에서 혼자 사용한다면 다양한 입력축을 선택할 수 있지만 사람이 많은 회사나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입력축을 선택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인터페이스. 만약 집에서도 사용하고 회사에서도 사용한다면 무선 키보드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무선 키보드에서도 갈림길이 생깁니다. 리시버로만 연결해서 사용하는 키보드와 블루투스와 리시버로 연결하는 키보드가 있는데요. 먼저 리시버 키보드의 간단한 장단점은 다른 장치 없이 컴퓨터에 리시버만 꽂으면 컴퓨터가 바로 인식해 편리하고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무선 키보드라서 다양한 디자인이 많습니다. 단점은 리시버 크기가 작기 때문에 쉽게 잃어버리고 꽂았다 뺐다 하는 번거로움이 많습니다. 블루투스와 리시버 키보드의 장단점은 블루투스로 연결이 가능하고 리시버로도 연결이 가능한 투인원 제품이고 블루투스로 2개에서 3개의 기기를 등록해 빠르게 전환하여 사용이 가능해요. 단점으로는 리시버 키보드에 비해 가격이 높은 편이고 디자인이 다양하진 않아요. 그리고 블루투스가 안된다면 리시버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리시버가 없을 경우 블루투스를 잡아주는 동글이라는 기기를 같이 구매해야 됩니다. 그럼 싱크웨이의 TB99 제품은 어떠냐고요? 바로 장점과 아쉬운 점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디자인 색상. 보기만 해도 디자인은 정말 예쁩니다. 키캡이 너무 알록달록하지도 않고 원톤으로 심심하지도 않는 3가지 파스텔 색상으로 정말 예쁘고 키보드 전체적인 색상도 화이트, 그린, 블루 색상으로 3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키보드 뒷면까지도 신경 써서 만들었다는 점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키캡 사이사이에 들어오는 백라이트도 너무 밝지 않아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두 번째, 3가지 연결 방법, 배터리. 요즘 가전, 전자제품이 무선 시대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이 키보드 역시 유선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무선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먼저 유선은 C타입으로 구매했을 때 함께 들어있는 케이블로 컴퓨터와 연결하고 키보드 뒤편에 유선으로 설정하면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무선은 블루투스와 리시버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블루투스는 0.5 버전으로 동그리를 데스크탑에 꽂고 키보드 뒤편에 블루투스로 설정해서 컴퓨터와 연동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최대 장점은 3가지 기기를 등록해서 바로바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도 있어서 활용성이 좋았어요. 두 번째 방법은 전용 리시버인데요. 블루투스 연결이 어려울 때 사용하고 2.4GHz라서 호환성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무선으로 사용할 때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장시간 사용 중 배터리 소모인데요. 배터리는 6000으로 타사 브랜드에 비해 꽤 큰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라이트를 끈 상태에서 사용한다면 약 280시간, 현 상태에서는 약 35시간 정도라서 나름 만족했어요. 세 번째, 입력축 타건감. 이 제품은 입력축이 2가지가 있습니다. 저소음 딥시 프로와 오로라 아이스크림이 있는데요. 저는 밤에도 게임을 하기 위해서 저소음 딥시 프로로 구매했었는데 타건음을 한번 들려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아는 저소음 갈축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조용하고 타건감도 부드럽고 계속 치고 싶은 생각을 들게 만듭니다. 그 다음 오로라 아이스크림 축은 약간 흑축, 저소음 적축 같은 느낌으로 경쾌한 타건음이 나는데 한번 들어보실게요.
서로 입력축을 비교하자면 딥시 프로의 입력 지점은 1.8 플러스 마이너스 0.4mm고 오로라는 1.4 플러스 마이너스 0.4mm로 약 0.4mm 차이고, 압력은 딥시 프로 52 플러스 마이너스 5g, 오로라는 45 플러스 마이너스 5g으로 5g 정도 차이가 납니다. 개인적으로 정리하자면 딥시 프로는 저소음과 입력, 압력이 나쁘지 않다는 점에서 내가 문서 작업이나 직장에서 사용한다면 딥시 프로를 권장하고, 오로라는 집에서 FPS나 키보드 신호가 빠른 게임, 경쾌한 타건음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권장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프로게이머가 목표가 아니라면 딥시 프로로도 충분히 게임은 가능합니다. 네 번째, 소프트웨어. 키보드 배열을 보면 99개의 단축키로 정말 딱 필요한 키만 넣었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104개에서 108개의 단축키만 사용하고 계셨다면 구매하는데 망설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싱크웨이 홈페이지에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해서 자신이 원하는 단축키로 설정할 수 있고, LED 설정, 슬립 모드 등 여러 기능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넌 해자? 다섯 번째, 키보드 커버, 키캡 재질. 우리가 흔히 보면 키보드 커버는 대부분 실리콘 재질인데요. 옛날 키보드 키캡은 매끈해서 타이핑 중에 오타가 생겨서 씌우는 경우나 오래 사용해서 번들거리거나 각인이 없어지는 경우, 먼지가 사이사이에 쌓이는 경우를 대비해 실리콘 재질의 커버를 많이 사용했었는데요. 하지만 이 키보드의 키캡은 PBT 재질로 열에 강하고 내구성이 굉장히 뛰어나서 각인이 없어지거나 번들거리는 경우가 없어서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구매 시 전용 커버를 주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을 때 커버를 덮어서 먼지가 쌓일 일이 없어서 만족했어요. 이렇게 장점을 설명해 드렸고,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무게. 무게는 약 1.2kg에서 1.3kg 정도로 키보드 치곤 굉장히 무거운 편에 속합니다. 항상 휴대하기엔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시즌 모드 상태로 둔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았어요. 물론 타사 제품에 비해 큰 배터리 용량을 생각한다면 이해는 갑니다. 저처럼 시즌 모드로 사용할 때 가벼워서 움직이는 것보단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키 배열. 필요한 키만 꽉 채워서 그런지 대부분의 키 모양이 작습니다. 예를 들면 오른쪽에 있는 숫자 패드 0이 가로로 길쭉했는데 다른 숫자 키와 크기가 같아서 0과 점이 같이 눌리는 경우가 있었고, 시프트 키도 기존의 엔터 바로 밑에 있고 좀 더 길쭉했는데 짧아서 다른 키와 같이 눌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물론 오래 쓰면서 적응하면 괜찮겠지만 시간이... 세 번째, 높이 조절. 우리가 흔히 아는 키보드 뒷면을 보면 높이 조절을 할 수 있는데 이 키보드는 없습니다. 저는 높이가 딱 알맞아서 아주 편안하게 사용 중이지만 키보드를 사용할 때 손목을 약간 들고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싱크웨이의 TV99 키보드를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 부탁드려요.